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희식입니다. 자, 앞서 톡 1강에서는 기업에서 내년도 달성해야 될 어려운 목표들이 있고요. 그것을 달성해서 실적을 냈으면 그 실적을 통해서 경영 성과가 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목표와 실적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톡 2강에서는요. 그럼 그와 같은 방법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나 현상,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어려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죠. 자, 그것이 현재 우리를 이제 불편하게 합니다. 달성 안 하면 회사의 이제 실적이 나빠질 거고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이제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모든 목표를 다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일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한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관리해 가면서 달성해야 될 그런 사안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화 하게 되겠죠. 이제 공식화라는 의미는 거기에 담당자도 붙고 또 시간도 주어지고 또 실적 중간중간 과정과 실적 결과 관리도 해주겠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의 공식화, 이것을 우리는 과제라고 하죠. 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또 시간적으로 또 임의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제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제 수행,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 답을 얻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답을 어쨌든 얻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프로블럼 솔빙 어프로치, 프로블럼 솔빙 메소드 또는 프로블럼 솔빙 메소돌로지, 스킬스 또는 테크닉 또는 모델 또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고 있어요. 자, 저희 이제 PS랩에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Problem Solving Methodology, PSM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죠. 자, 그러면 PSM의 그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PSM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또는 프로세스, 꼭 제품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금융이나 서비스 부문은 프로세스가 주요 활동이죠. 제품 또는 프로세스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내용, 또 잠재된 문제를 미리 찾아내 고장 발생 전 차단하거나 경감시킬 목적.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세스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R&D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미리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R&D 활동입니다. 그래서 둘을 또 각각 구분하게 되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 이것은 이제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뜻의 프로블럼 어보이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 프로블럼 어보이딩, 이렇게 문제 유형을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1993년도 프랜스포드 앤 스테인에 의하면 리더들이 미리 정해놓은 단계를 따라가면서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일의 순서, 이거는 이제 프로블럼 솔빙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로드맵, 돌다리죠. 네, 이와 같은 그 돌다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PSM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또 이루게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규정 지어주는 것. 통상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삼았던 이런 나라들이 잘 발달했던 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이제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뭐 식민지 뭐 매뉴얼에 따라서 뭐 움직인 거냐 뭐 이런 거 이성을 잃은 질문을 하면 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PSM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의 그 PSM의 특징으로 좀 규정을 지으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PSM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해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PSM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이 PSM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로드맵을 따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Problem Solving Methodology와 관련된 항목들을 보면 출처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모든 단계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로드맵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서 결론에 이르라라고 하는 제시된 내용들이 문제 해결 방법론을 창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드맵대로 따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론이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뭐냐? 이렇게 보면요. 기업에서는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품질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 실패 비용이나 외부 실패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측면은 물론 이제 매출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진을 높이는 뭐 이런 활동도 있겠습니다. 비용을 원가를 줄이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비용에는 이제 원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진을 높이는 측면,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업이 수익을 올리거나 이제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데요. 현재 운영 능력에서 이런 품질 수준을 높이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많은 어떤 또 노력들, 기법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한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더욱 높아진 품질 수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달성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럼 뭘 갖고 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갖고, 또 어디서 뭘 잘해? 이런 그 벤치마킹 요소들이 우리한테 작동하게 되는 거죠. 통계적 방법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 기존과 달라졌는가 이런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향상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규모가 좀 큰 개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식스 시그마, 뭐 TQC 이런 그 솔루션 기반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연도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좀 나열을 해보면요. 그 SQC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 슈와르츠에서 1924년에 관리도를 만들면서 태생했던 거고, 뭐 샘플링 방법들, 또 밸류 엔지니어링, 이건 이제 원가 절감하는 거죠. 신뢰성, 이건 이제 부품 자꾸 고장 나니까 이제 생겨난 접근 방법이고, TQC, 이것도 이제 플랜드 체크 액트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게 QC 일과 지도고 이런 툴들이 있죠. 네. 밸류 엔지니어링은 이제 패스트라고 하는 툴이 있고, 이것도 5단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트리츠, 제로 디펙트, 캐프너 트리거, 다 로드맵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로드맵과 기법들이 이제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TPS, TOC, 잘 알고 있는 식스 시그마, TFQ, 이거 설계에서 쓰는 포드에서 만든 방법입니다. 로드맵이 있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법들, 툴들, P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메소돌로지들이 탄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로드맵,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기법들이 같이 붙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라는 논리로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트리지라는 건 완전히 그 모순관계를 설명하는 공학적인 접근에 생겨난 방문론이죠. 특허를 해석해서 나타난 건데, 지금의 트리지는 어떤 그 공학, 기술적인 문제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에 쓰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을 조금 더 최종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면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쥔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쥘 만한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뭐 톱이라고 얘기하고 망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파레토 차트 이런 것들은 손에 쥘 만한 그런 거 짧은 그 간단한 어떤 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네, 요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은 쓰는 사람들에 따라 방법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 톱도 어떤 사람은 잘 쓸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쓸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잘 쓰는 방법, 이것이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누군가는 그걸 보고서 또 배우려고 하겠죠. 이런 방법들은 안 좋고 이게 좋아라고 해서 그걸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구를 가장 잘 쓰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또는 뭐 트레이닝을 받든 해서 내 것을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법,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크닉을 좀 문서로 체계화를 해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좋게 결론을 난 것을 또 재현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메소돌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다가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겸비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잘 쓰려면 요렇게 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소위 얘기하는 로드맵으로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도구에 대한 얘기가 덧붙여져서 하나의 그 패키지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모두 모아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벨트를 뭐 양성을 한다든가,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과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그런 쪽에 오히려 많은 무게중심을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수행할 때 개개인의 어떤 그 역량, 이런 부분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도 한 축이었습니다만, 과제 관리를 통해서 벨트를 몇 프로 뭐 인증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과제를 몇 개를 해야 된다든가, 이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뭐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스 시그마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적합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기업에서 꼭 바라봐야 될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된 대상은 문제라고 하는 거, 즉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면서 톡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